주민 북한의 문화 예술.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미입니다. 네, 계속 이렇게 하실 건 거죠? 제가 적응을 해야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는데 여전히 이상한가요? 야, 이거를 또 연습을 하셨구나. 근데 굳이 연습 안 하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아주 많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피스튜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네. 북한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준비해 주셨죠? 영화라기보다는요, 오늘은 배우나 이런 인물에 대해서 좀 예, 초점을 예.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북한 배우 그러면 또 네. 이제 이야기해 주실 분 또 한 분 모셨는데요. 네. 예,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평양 연극영화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하신 고일민 선생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양 연극영화대학 영화연출과 졸업생 고일민입니다. 영화 연출가 정확하게 그죠? 예. 배우라고 하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네. 이 청소년들이 너 커서 뭐 할래? 어른이 돼서 뭐 할래? 그러면 사실 언젠가부터 장래희망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뭐 연예인 뭐 이렇게 됐는데요. 요즘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요즘 1위. 요즘 일이요? 네, 요즘 1위. 아이들의 10대들의 1위. 모르겠네요. 유튜버. 아, 네, 크리에이터. 네, 이게 예. 이제 1위죠. 근데 사실 연예인이나 유튜버나 어쨌든 공식적인 그죠? 방송에 나오고 이런. 그렇죠. 말하자면은 연예인의 한 일종 비슷하게 맞아요.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연예인 중에서도 바로 스크린의 주인공이 되는 영화 배우 네. 이런 걸 꿈꾸는 그런 이제 청소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그러면 북한에서도 좀 그런가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북한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이제 배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네, 뭐 그렇죠. 이런 거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나. 네. 그렇죠. 배우 직업에 대한 인기들이 젊은 세대한테도 꽤 있죠. 근데 사실 아무나 하지는 못하거든요, 북한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저희로 따지면은 저희네 배우가 사실은 일반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인데 네. 공인인 거잖아요. 근데 어째 자본주의니까. 네. 근데 북한에서는 약간 공무원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 국가에 예. 소속된 뭐 배우나 예술인 연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어려워지고 그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네. 그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뭐 스타라든가 막 이런 개념으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막 뜨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어느 정도나 될까요? 북한에서 예를 들어 스타가 됐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뭘 보고 이야기를 하게 뭘 돼요? 보고 떴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우선 영화에 대한 평가에서 일단 당의 평가가 좋아야죠. 그렇죠. 국가가 인정하는. 그렇죠. 그렇게 평가가 좋고 그리고 이제 일반 인민들이 보기에도 되게 이제 연기력이 연기하는 것처럼 말고 현실 생활에서처럼 네, 자연스럽게 와닿는 그 배우들. 생활 연기 아니던데 그게 되게 정극이던데. 근데 다 북한 영화라고 그렇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이제 생활 속에서 정책을 심으니까. 맞아요. 그쪽 약간 그 꼭지점으로 가는 과정의 생활들은 보통 생활하듯이 잘하고 이제 오버페이스하는 씬에서 이제 살짝 이제 그러니까 기승전결로 갈 때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좀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어차피 그쪽 목적으로 해서 가니까. 네. 여기 정책을 또 드러내고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북한 배우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남이나 북이나 작품을 잘 만나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을 잘 만난다는 게 대중의 인기도 있는데 북한에서 이제 당국이 이 작품이 너무 괜찮아. 그래갖고 이거를요 막 이렇게 그 대중화 시키려고 해요. 더 퍼뜨리고 더 확산시키고 심지어는 그 작품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 작품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작품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속편이라든가 속편을 하든지 아니면 뭐 스피노프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작기를 또 영화처럼 만들어서 뭐 그런 거 메이킹 필름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배우가 뭐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가 이제 갑자기 좀 뜨죠. 배우도 전 잘해지고 잘 해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북한의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요.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의 그 조선 중앙 TV의 아나운서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 가장 대표적인 분 있었죠. 제 이름이 리춘희 갑자기 아나운서. 예. 리춘희 아나운서. 그분도 원래는 배우과를 졸업했었던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같은 학교 맞나요? 아닌가요? 그분은 뭐 거의 네. 저희 세대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부모님 세대이기 때문에 예. 그분이 배우과를 졸업했는지 방송화술과를 졸업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좀 동문이신 거는 혹시 알고 계셨어요? 같은 학교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교생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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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명문 학교를 나오셨는데 사실 리춘희 아나운서는 정말 저희는 뭐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인상적으로 항상 그 목소리 이렇게 딱 깔고 엄중하게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북한의 어떤 그 뉴스 방송 이런 제일 먼저 그럼요, 떠오르는 그럼요. 분이죠. 그 짧은 머리에 항상 그 중요한 북한에서의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에 네. 대해서는 항상 그분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리춘희 아나운서가 이제 올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76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예. 2012년에 이미 공적으로 은퇴를 한번 하셨는데 근데 그 뒤에도 종종 아주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 한두 번 정도 더 나오셨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2018년도에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리춘희 아나운서가 이제 은퇴를 했다라고, 진짜 공식적으로 진짜 은퇴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리춘희 아나운서의 닉네임 역시 해외에서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핑크색 저고리를 입고 나오세요. 예, 자주 입고 그렇죠. 나오세요. 그래서 물론 다른 색도 입지만 그래서 가디언즈에서 핑크레이디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리춘희 하면 핑크레이디 이렇게 이제 저희에게 각인이 좀 됐죠. 그런데 지금 그런 리춘희 아나운서도 뭐 그 학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대학 동문이신데 지난번에 참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실 때 이 당이 영화 제작에 관여하는 게 정책적 지도에 한정한다. 원칙적으로. 예.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정책적 지도에 한정한다라고 한다면 배우를 캐스팅한다든가 이런 역할까지는 안 한다. 원칙적으로는 당이 뭐 이런 뜻 같은데 맞나요? 그럼 그렇죠. 배우를 캐스팅하거나 이런 권한은 그럼 어느 누구에게? 감독님 아니에요, 감독님? 그렇죠. 영화 연출가한테 기본 권한이 있고요. 네네. 일단 그쪽에서 캐스팅이 발탁되면 마지막 최종 결론, 이 결제는 당이 또 해야 되는구나. 당에서 또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재량권은 감독에게 있다. 북한도. 그럼 마지막 순간에 뭐 이제 뭐 이게 뒤집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많죠. 우리나라에서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맞아요. 뒤집어지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배우가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겨서 자기 못하겠다든가, 네네. 혹은 자기와 상대 역할을 할 배우가 캐스팅된 걸 보고 난 저 사람하고 못하겠다든가 뭐 이러기도 하는데 많이 하시네. 근데 당이 이제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같은 그 두 가지 사례 있잖아요. 네. 본인 개인적인 사정에서 못하겠다. 예. 그런 건 북한도 충분히 이거 가능해요. 거절도 할 수 있군요. 뭐 몸이 불편한데 계속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완주행할 수 없으니까. 병은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 뭐 어떤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친구가 좀 불편하다. 네. 그래서 내가 저 친구 바꿔야 하겠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영화예술론이라는 김정일이 내놓은 영화예술론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 창조 체계와 규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거의 시스템적으로 법제화해서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배우는 단순히 이자같이 그 어떤 내가 출연하고 싶으면 출연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로 말하면 거의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월급을 받고 이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이자같이 그와 같은 생각은 거의 반영할 수 없죠. 고려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으면은 내가 안 하겠다 하면은 월급 내가 출연료 안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렇죠. 그게 아니라 월급을 받으니까 뭐 까라면 까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월급도 월급이지만 월급 이전에 일단 배우로서의 생명력을 더 이상 존재하냐 못하냐 하는 문제가 그 정도로. 그렇죠. 그것도 배우도 임명으로니까 간부 사업. 그러네. 이게 잘릴 수 있군요. 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하고는 좀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건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소위 스타 파워가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북한에서도 진짜 스타급이 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다른 일반 배우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힘이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긴 하는데요. 뭐 의사 결정을 할 때나 이럴 때 뭐 네. 완전히 대놓고는 못하더라도 자기 의견이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네. 그 북한 영화 감독들 속에는 이런 말이 있죠. 50마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50마력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총 힘의 마력이 100마력이면 예. 나는 50마력밖에 안 내는 거예요. 일부러. 나머지 50. 그러니까 대본상에 네. 그렇게 해서 일부러 그렇게 던지면 그 배우들이 이제 그걸 리딩하는 과정에서 예. 이거 어떤 게 잘 된 거고 안 된 건지를 안 된 건 더 잘 알아내요. 그리고 대안까지도 배우들이 얘기를 하죠. 그 50%를 그런 식으로 채웁니다. 그 왜 그런 식으로 채우냐면 여기처럼 뭐 스타 배우 하나 캐스팅할 때 개런티 얼마다. 네. 자본주의적으로 주고 그에 맞는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네네. 월급을 주고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이 이 작품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 적극성 같은 것들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일부러 감독들이 이자같이 그에게 그 스스로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걸 개발시키고 그걸 인정해줌으로 해서 그 배우로 하여금 그 작품에 더 몰입하고 이건 내가 낸 아이디어인데 이것이 승인되고 이대로 갔다라는 훗날의 추억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없는 조건에서 쉽게 얘기하면 자본주의적 가치가 아니고 사회주의적인 가치 조건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조건에서는 그것이 일종의 그 감독들 속에 이제 은연중에 이제 암암리에 통용되고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 노하우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좀 딴 얘기긴 한데 뭐 배우의 급이 올라가서 의사결정권이 생긴다기보다는 감독님들이 이렇게 유도하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마침 그 배우의 급도 네. 북한도 옛날에는 그 선후배에 대한 그 관계들이 상당히 옛날에 심했어요. 좀 위계가 있군요 배우 세계. 그거 뭐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우들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이렇게 모여 앉아서 리딩을 오고 올 때도 상당히 존중을 오고 후배들이 감독이라도 그렇게 하죠. 그게 하나의 감독으로서의 영도예술의 한 부분이니까. 영도예술이. 여기로 말하면 리더십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데 훗날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 한국은 제가 이제 촬영 현장에서도 보니까 감독하고 배우하고 트러블이 일었다. 그럼 누구 편을 두느냐 하는 문제에서 방정식 부호에서 보면 딱 명백하더라고요. 개런티 높은 사람 쪽으로 이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낮은 놈은 체인지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북한은 무조건 감독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에서 이제 연출관은 창작단의 사령관이라는 영화예술론에서 김종일의 딱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젊은 연출가라고 해도 또 혹은 아무리 오랜 인민배우라고 해도 그와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공개적인 충돌이 있었다. 그러면은 훗날 가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하는 내부적인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앞에서 이제 결론 지어지는 것은 창조 체계와 규범에 따라서 감독 위주로 평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그러니까 집단 창작적 요소를 도입해서 그렇죠. 감독의 소위 영도 예술은 보장해 주되 그 참여자들의 집단 창작적 방침을 가지고 참여자들의 자주성을 최대한 반영한다. 끌어내고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급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냥 배우도 이제 단계가 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민 배우, 공훈 배우 뭐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공훈 배우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 딱 이 그 단어를 들으면 공훈 배우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인민 배우가 공훈 배우보다 좀 더 높은 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상위에 인민 배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훈 배우가 있고 예술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가든 뭐 이렇게 다른 예술을 하든 뭐 화가면은 인민 화가, 뭐 공훈 화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예술인들도.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은 뭐 인민 배우다 이러면은 뭐 아파트 뭐 이런 급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공이 되는 국가에서 제공되는 뭐 아파트라던가 차량이라던가 아니면 뭐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달라지고 리춘희 아나운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리춘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미용 이런 샵도 있었고요. 예, 이제 물론 국가 거지만 이제 그런 샵도 있었고 관리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북한에도 이제 막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위 신상 뭐 아, 이런 옷이 뭐 예쁜 옷이 새로 나온다 그러면 협찬.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네. 이 인민 배우가 먼저 이제 네네. 이런 거를 이제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그것까지 모르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 저 조선중앙 텔레비전 방송 총국 안에 네. 의상실이 있어요. 네. 의상실이 있어서 그 이춘희 아나운서 정도 되면 정치보도부 방송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다른 사회문화부나 이런 기타 부서들에 비해서 정치보도부는 되게 이제 비중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쪽은.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얼굴이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다른 데서 협찬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쪽 안에 촬영소 그저 TV 총국 안에 의상 제작실이 탄탄하게 꾸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딱 맞춤 옷으로. 그리고 그저 공훈 배우와 인민 배우의 관계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석사 예, 석사 정도가 공훈 배우, 예. 그리고 박사 정도가 이제 인민 배우. 별 차이 없다는 농담입니다.